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과 함께해서 더욱 특별한데요. 왜냐하면 오늘 다룰 주제가 바로 우리 구독자님들이 직접 주신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가 라면을 먹고 나서 혈당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 영상을 올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라면이나 컵라면 같은 인스턴트면 요리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유혹이지만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사실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영상의 댓글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는 게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그중 유독 계속해서 눈에 띄는 제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바로 식초를 넣어보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이론은 라면에 식초를 넣거나 라면과 함께 식초를 섭취하면 일종의 완충작용을 해서 그 무서운 혈당 스파이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죠. 솔직히 처음 그 댓글을 봤을 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찾아보니 실제로 식초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꽤 많은 과학적 데이터가 있더라고. 당연히 호기심이 발동했죠. 단순히 글로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식초라면 이론을 테스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냥 뜬 소문일까요? 아니면 당뇨인들을 위한 진짜 꿀팁일까요? 오늘은 제가 제 몸으로 직접 측정한 데이터를 통해 약간의 산 성분이 탄수화물 폭탄인 라면을 정말 잠재울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정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 실험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번 실험에는 튀김 우동 작은 컵라면을 사용했습니다. 왜 작은 컵을 골랐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과학을 위해서라도 큰 컵라면을 단기간에 여러 번 먹는 건 제 혈당 관리에 너무 큰 무리가 될 것 같았거든요. 제 건강도 지켜야 하니 작은 컵을 선택한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식초 섭취 타이밍과 방법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실험을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대조군입니다. 아무런 요령이나 첨가물 없이 편의점에서 산 그대로 라면만 먹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조리된 컵라면에 식초를 직접 넣어 섞어 먹는 말 그대로 식초 라면을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라면을 먹기 약 15분 전에 식초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사용한 식초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죠. 비싸거나 특별한 걸 사진 않았고 그냥 부엌에 있던 일반 발효 식초를 사용했습니다. 100ml당 당류가 3g 정도 들어있긴 하지만 이번 실험에서는 딱 한 스푼, 약 15ml만 사용하기 때문에 당 함량은 무시해도 될 수준입니다. 식초 자체 때문에 혈당이 오를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라면이 다 익은 후 식초 한 스푼을 국물에 넣고 잘 섞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에서는 같은 양인 식초 한 스푼을 물 한 컵에 희석해서 라면을 먹기 15분 전에 마셨습니다. 라면 종류도 나름 전략적으로 골랐습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 탄수화물 함량이 비교적 낮은 걸 찾으려고 했는데요. 편의점에 있는 작은 컵라면들은 대부분 탄수화물이 40에서 50g 정도더라고. 그래서 기본 혈당 스파이크를 최대한 줄여보고자 이 우동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일관성을 위해 모든 테스트에서 국물까지 싹 다 마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초 넣은 국물을 다 마시는 건 꽤 힘들었습니다. 목 넘김이 쉽지 않았지만 데이터를 위해 꾹 참고 다 먹었습니다. 자,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수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들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테니까. 먼저 첫 번째, 일반 라면만 먹었을 때입니다. 공복 혈당은 129였습니다. 이게 기준점이죠. 라면을 먹고 국물까지 마신 뒤 기다렸습니다. 식후 1시간 뒤, 혈당은 224까지 치솟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192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기준점에서 약 95나 상승한 셈입니다. 정말 엄청난 급상승이고 솔직히 200이 넘는 숫자를 보는 건 언제나 좀 무섭습니다. 가공된 면 요리가 혈당 로켓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네요.
다음은 벌프 두 번째. 식초라면 벌프입니다. 식초를 국물에 직접 넣은 경우죠. 이날 시작 혈당은 117이었습니다. 1시간 뒤 수치는 200을 기록했고 2시간 뒤에는 161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최대 상승폭은 약 83 정도였습니다. 그냥 먹었을 때 95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개선된 게 보입니다. 기적적인 치료법까진 아니지만 피크를 어느 정도 깎아주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식전 식초물 마시기입니다. 식사 15분 전에 식초물을 마신 경우인데요. 시작 혈당은 130이었습니다. 식후 1시간 뒤 204가 나왔고 2시간 뒤에는 170으로 내려왔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기준점에서 약 74 정도만 상승해서 세 가지 테스트 중 가장 낮은 스파이크를 몰아주었습니다. 그럼 이 결과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보면 라면만 먹었을 때 가장 격렬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위험한 구간이죠. 식초를 사용한 두 가지 방법 모두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으니 여러분이 제안해 주신 이론이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식초물을 마시는 것, 즉 프리로딩 방식이 초기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안정성입니다. 식초를 섭취했을 때가 그냥 라면만 먹었을 때보다 2시간 뒤 수치가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이건 작은 컵라면이었습니다. 만약 큰 컵라면을 먹었거나 밥까지 말아 먹었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혈당 스파이크가 왔을 겁니다. 200 후반이나 300대까지 갔을지도 모르죠. 당연히 당뇨인이나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조언은 가공된 인스턴트 라면을 아예 끊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린 사람이잖아요. 가끔 너무 먹고 싶을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할 때도 있죠. 정말 꼭 드셔야 한다면 식초를 활용하는 것이 확실히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맛에 대해서는 솔직해져야겠습니다. 수치는 좋았지만 맛은 정말 별로였습니다. 라면 국물에 식초를 직접 넣으니 맛있게 이상해지더라고. 제가 알던 그 맛이 아니라서 즐겁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약을 먹는 기분이었어. 그리고 사실 맹물에 식초를 타 마시는 것도 맛이 좋지는 않습니다. 목을 톡 쏘는 산미가 강하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레몬물을 훨씬 선호합니다. 더 익숙하기도 하고 상큼해서 마시기 편하거든요. 참고로 라면이 너무 땡기는데 탄수화물 폭탄은 피하고 싶다면 제가 쓰는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컵라면을 스프 때문에 사되 튀긴 면은 버리는 거예요. 대신 두부면이나 곤약만 같은 저탄수화물 대체면을 넣는 거죠. 이 레시피는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식초가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건 마법이 아니라 아주 흥미로운 과학입니다. 식초는 화학적으로 아세트산과 아미노산, 미네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당 관리의 핵심 플레이어는 바로 이 벌프 아세트산 벌프입니다. 식초 한 스푼에는 보통 약 1g의 아세트산이 들어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아세트산은 알파아밀라아제라는 특정 소화 효소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알파아밀라아제는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잘게 쪼개어 당으로 만드는 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초를 먹으면 이 가이질이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몸이 라면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관련 연구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흰빵 같은 고탄수화물 식사에 식초를 곁들였더니 빵만 먹은 그룹에 비해 식후 인슐린과 포도당 반응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줘서 식후 군것질을 덜 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고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근육이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걸 혈당 방어 수단으로 시도해보고 싶다면 제가 찾아본 연구들을 바탕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많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식초를 과하게 마시면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고
치아 에나멜이 손상될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의 연구에서 권장하는 적정량은 15에서 30mm입니다. 대략 한두 스푼 정도죠. 이 정도 양을 매일 8주간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기억해 주세요.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 하루 30mm를 넘기지 마세요. 이 장에 구멍을 낼 필요는 없으니까. 둘째,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가장 좋은 효과는 식사 직전이나 식사 도중에 섭취할 때 나타납니다. 식사 5시간 전에 마시는 것과 식사 직전에 마시는 것을 비교한 연구가 있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식사 직전에 마신 쪽이 포도당 흡수를 늦추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고 저한테 가장 잘 맞았던 방법은 물 반 컵이나 한 컵의 사과 식초, 혹은 집에 있는 어떤 식초든 한두 스푼을 타서 수저를 들기 바로 직전에 마시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난 식초 못 마셔. 너무 약해. 이해합니다. 저도 이번 실험하면서 맛 때문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강한 산미가 적응이 잘 안 될 수 있죠. 정말 식초가 힘들다면 레몬물로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레몬에도 유기산이 들어있어서 식초와 경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포도당 흡수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예전에 레몬물 실험을 했을 때도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거든요. 사실 식전 레몬물 마시기는 제가 지금도 매일 지키고 있는 루틴입니다. 꾸준히 하기에 부담이 없으니까. 레몬물 효과가 궁금하시다면 제 이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레몬으로 시작해서 입맛이 적응되면 천천히 식초로 넘어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지쳐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을 찾는 것입니다. 건강은 한 번 완벽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좋은 행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거니까. 오늘 식초와 라면에 대한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혈당 방어 전략의 또 하나의 유용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건강 관리를 위해 계속 테스트하고 실험해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가 이 여정을 계속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